자, 이번 시간은 기계설계 산업기사 실기시험 변경 부분에 대한 전체의 총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내용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18년도 하반기부터 받겠습니다. 그 1년에 산업기사 시험이 총 4번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해당하는 그 산업기사나 기사의 종목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마지막 기계설계 산업기사 시험에서 변경된 시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마지막에 나온 건 어떤 게 나왔냐면 베어링의 호칭 번호가 바뀌면서 그게 맞게 설계를 변경해라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아마 유사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큐넷을 통해 공지했던 공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시험은 그냥 부품도에서 모델링 작업하는 거 두 개를 했었습니다. 부품도를 그리고 모델링 작업하고 해서 총 시간은 5시간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 기사 2회차 실기 시험까지 적용된 내용이고 3회차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3회차 오면서 바뀌었는데 이제 변경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설계 변경 작업이라는 요게 추가가 됐죠. 그리고 시간 또 30분이 더 늘었습니다. 5시간 30분. 이제 설계 변경 작업이라는 게 추가되다 보니까 요게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간 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설계 변경 작업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릴 때 아예 변경해서 그려버리면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변경 전 도면과 변경 후 도면을 얘를 두 개 다 한꺼번에 제출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데 변경 전 도면은 제출할 일이 없죠. 그래서 변경 후, 즉 변경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도면을 제출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30분이 더 늘어났다고 보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3회부터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뭐 위에 내용이야 그렇고 이제 밑으로 내면 주요 작업 내용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작업 내용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요 작업 내용 보면 설계 이제 변경 작업하는 거예요. 조립도 형식의 문제 도면을 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지가 주어지고요, 그죠? 시험지 해갖고 여기에 뭐 그 주의사항 뭐부터 해가지고 주의사항부터 해서 이제 시험에 그 필요한 요건들 막 적혀져 있는 시험지가 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지가 주어지죠. 이제 이 문제지가 요거에 해당되죠. 문제 도면, 문제지 도면. 그래서 이 문제지를 보고 시험지에 요구하는 사항대로 도면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주어진 설계 변경 조건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설계 변경 조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베어링의 사양이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로 변경해서 도면을 작성해라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앞 시간 인강에서 베어링 설명할 때 이건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 인강 베어링과 설계 변경에 대한 인강을 보시면 요거는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도면에서 A부라고 해서 특정 부분을 지시하는 거죠. 그곳에 대해서 치수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XX에서 YY로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바뀐 걸로 적용해라 이거예요. 왜냐면 바뀌게 되다 보면 이제 부품의 사이즈가 바뀔 수도 있고 중요한 치수가 변경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내용이죠. 이거는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건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죠.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 여기 보면 기어의 이수가 이래 되어 있죠. 이렇게 변경해라. 그러면 기어의 이수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뭐예요? 모듈 값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어 그리는 거 했었잖아요. 캐드로 기어 그리는 거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어 이수가 30개이고 예를 들어서 Z가 30개이고 모듈 값이 2일 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Z가 35개이고 모듈이 2일 때 아니면 모듈 값도 바뀔 수도 있겠죠. 모듈이 뭐 예를 들어서 1.5라든지 아니면 3이라든지 기존에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모르는 거죠.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이수하고 모듈 값은 기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A번 부품의 볼트 조립부의 결합 계소를 X에서 Y로 변경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볼트 조립부라는 거는 보통 요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커버죠. 그죠? 그 동력 전달 장치 왼쪽에나 오른쪽에 양쪽에 이제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볼트 조립하는 개수가 보통 이제 상하 좌우 해서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기존에 이제 4개소다. 요거를 아니면 6개로 바꿔라. 그죠?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3개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6개로 바꾸게 되면 뭐 분할하시면 되고 3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분할하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건 분할을 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뭐 별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이제 요게 이제 실제 이 내용이 검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설계 변경 조건에 대한 가장 핵심이죠. 여기에 이제 다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덤으로 아래 보면 설계 변경 대상 부품이 변경될 경우 해서 관련 다른 부품 역시 조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어링 할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베어링 사이즈가 좀 더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본체라든지 커버도 거기에 맞게 사이즈가 바뀐다. 아니면 베어링 사이즈가 작아진다 했을 때 뭐 축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단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우리가 KS 규격에 있는 내용만 잘 알면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런 거죠. 기존에는 그 일단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로 측정해서 그거를 그냥 KS 규격 보고 그냥 막 그렸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응용을 하는 부분이죠. 조금 응용해서 요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이렇게 바꿔라. 그래서 응용 부분이 조금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준비를 좀 잘 하시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 놓으셨다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볼까요? 또 뭐 설계 변경 요구 조건과 관계되는 항목만 설계 변경을 하고요. 당연한 얘기죠. 설계 변경 하라는 것만 설계 변경 하라는 얘기죠. 그 외에 관련 없는 부분은 설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래 되어 있죠. 뭐 설계 변경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지 뭐 다른 것까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전체가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베어링 했죠. 기어 그리면서 설명했죠. 그리고 볼트 조립부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히 이 볼트 개수가 조립이 되는 부분이 이제 개수가 바뀐다. 4개에서 6개로 바뀐다면 볼트 조립되는 데가 본체하고 커버죠. 그러면 본체 커버의 2개 다 바뀌어야죠. 즉 뭐예요? 정면도 그리고 측면도 뽑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반단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력돌에서 이제 기존에 볼트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6개니까 얘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죠? 여기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죠? 이거 넣어줄 때 여기 각도 줘야 됩니다. 이거 각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각도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넣든 아니면 이래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든 이 각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중심선이 새롭게 생기고 이 각이 새롭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치수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뭐 본체는 커버하는데 동일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만약에 3개로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개로 바뀌면 여기에만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중심선이 이렇게 따라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도를 줘야 되죠. 여기 이 각도 값을 줘야 되죠. 이게 답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캐드로 한번 해볼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은 다 드리는데 나중에는 아마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왜냐면 이번 주 시험이라서. 근데 아마 지금 인강을 제 걸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시험이 아니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마 인벤터부터 시작해갖고 투상도 뽑는 것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근데 요번 시험은 저도 1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모자래요.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급한 대로 계속 인강을 찍어서 올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건 그렇고, 이제 그 밑에 거 볼까요? 기존에 이제 부품도 모델링 작업하는 내용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결국 추가가 된 거지 기존에 있는 게 빠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부품이 되어서 설계 변경을 반영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설계 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였죠? 2D 부품도 하고 3D 모델링도를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2D 한 장, 3D 한 장 해서 총 2장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능과 동작을 이해해서 투상도, 치수, 치수공차, 끼워 맞춤 공차 등 한국 산업표준이죠. KS에 따라서 도면 작성해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내용. 뭐 추상도 모르고 단면도 모르고 치수 모르고 공차 모르면 뭐 이건 아예 작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밑에 거 좀 볼까요? 내용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3D 모델링은 형상을 잘 나타내는 등각 축을 잡아서 각 부품당 2개의 뷰를 등각 투상도죠. 등각 투상도를 각 부품당 2개를 나타내고요. 이때 음영 렌더링 처리를 합니다. 음영 렌더링. 자, 이게 이제 또 바뀐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음영 렌더링 처리. 예전에 산업기사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도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지금 음영 렌더링이 들어갔어요. 이제 음영 렌더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CAD에서는 음영 렌더링 작업 안 되죠. 그죠? CAD에서는 음영 렌더링 작업 불가능합니다. 결국 3D 프로그램 뭔가를 하나 써야 돼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예전에는 와이어프레임으로 했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으로 한 산업기사 시험은 CAD에서 전부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CAD에서 좀 CAD를 잘 쓰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는 음영 렌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영 렌더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형상을 실제 있는 모양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라
이거는 이제 CAD에서 100% 작업이 안 되죠. 어쨌든 3D 프로그램을 하나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 외의 지시사항은 KS 뭐 제도법하고 문제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두 장을 내는데 이제 나오죠. 부품도 그리고 모델링도 도면을 출력하여 제출을 하십시오 되어 있죠. 요거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요거 잠시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음영 렌더링이 어떤 건지. 자, 이러면 이제 얘기를 다 드렸죠. 여기 나오는 사항. 예전 산업기사는요 3D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와이어 프레임 형태의 3D 등각 추상도입니다. 이게 예전 산업기사예요. 예전. 근데 지금 이제 바뀐 게 음영 렌더링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지는 꼼꼼히 한번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 산업기사는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이고 와이어프레임 형태에 대해서 필요하면 내부를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면 형태로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내부의 특이한 점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산업기사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러면 원형 물체는 다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내부가 조금 특이하거나 이 안에 물체를 요 물체를 이렇게 커팅을 함으로 인해서 안에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그런 거는 시험에 어떻게 했냐면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 시험자가 판단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팅해서 내부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했었죠. 근데 안 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커팅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기존의 산업기사 시험에 도면 그리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와이어프레임 형태의 도면 그리는 방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비중에 대해서 질량값 이렇게 넣게 되어 있었죠. 비중에 대해서 요게 이제 산업기사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이 앞전까지 했던.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음영 렌더링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음영 렌더링 하면. 이게 이제 음영 렌더링입니다. 이제 모델링이죠. 완전하게. 요건 이제 기능사에서 이렇게 하죠. 기능사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근데 이걸 산업기사도 같이 모델링을 하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음영이 뭐 들어간 렌더링이라는 게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형태를 렌더링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죠. 뭐 마치 이제 실물에 있는 모양처럼 보여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따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방금 봤던 도면처럼 이렇게 따서 안에를 보여줘야 되는지는 지금 내용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따서 보여줘야 된다면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시험 추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갈수록 이 변화를 줘요. 시험 추세가 예전에는 그냥 딱 고정적으로 이거 해 하고 뭐 답은 이거야 뭐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에는 조금 응용을 하게 만들어요. 응용을 하게 만들고 문제도 조금 갈수록 더 꼬우는 형태로 해서 좀 난이도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단면 표기를 해라 이러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파버리면 되죠. 파버리면 되고 뭐 여기도 근데 여기까지는 굳이 팔 필요는 없죠. 다 보이는 부분이니까. 기어는 요 안에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또 이 본체 안에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단면 처리해갖고 안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축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축을 잡아서 여기죠. 위에 있는 모습, 왼쪽에 있는 모습 다 보여주고 어떻게 돼요? 밑바닥과 안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를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뷰를 통해서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축을 잡아서 여기도 마찬가지. 자, 똑같아요.
이게 등각투상도죠. 우리 보통 이제 등각투상도를 얘기하고, 등각투상도는 양쪽의 각이 요게 30도일 때 이렇게 되죠. 이게 등각투상도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30도예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요 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윗면에. 그죠? 그러면 이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키가 나오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물체 전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의 요 밑바닥면, 축의 밑바닥면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어떤 분들 보면 이 키가 요걸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도 키가 똑같이 나와요. 이러면 이거 틀리죠. 물체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데 뒤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뭔가가.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 좌우를 나눠서 표기를 꼭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센터들이 구멍 판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센터들이 구멍 팠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밑면을 보고서 이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아, 그럼 여기도 센터들이 있네. 이렇게 물체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음영 렌더링 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실기고, 뭐 2D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봤던. 그래서 뭐 배치 정확하게 잘 해 주시면 문제 안 되죠. 배치 정확하게 잘 해 주시고, 뭐 도면에 따라서 부품 번호 다 넣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장 제출하게 되죠. 산업기사 시험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예제가 있는데,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바뀌기 전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겠죠.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자기 비번은 있을 거예요. 비번은 적고. 실기시험 칠 때 이제 어떻게 치냐면, 도면 2차원 2D 부분도 작업, 지급된 조립 도면이죠. 여기 문제지라 그랬죠. 요건 시험지고, 몇 번 부품을 CAD 프롬 이용하여 제도를 해라라고 나오죠. 이제 여기에 뭐 윤곽을 어떻게 그려라. 그리고 자, 거기에 이제 삼각법 사용을 해라라고 나왔죠. 그리고 A2 도면 크기로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품 제작도는 이렇게 해갖고 추상도, 치수, 치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기호, 뭐 표면 거칠 기동, 제작에 필요한 문상을 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지급한 KS 데이터 참고하라 그러죠. 지급한 KS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우리 요거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컴퓨터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시면 시험 치는 고사장 컴퓨터에 이게 깔려 있다 그랬잖아요. PDF 파일로. 이걸 보고서 시험 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 내용이죠. 그래서 지급한 KS 데이터 참고해서 규정이 있는 내용 도면했죠. IS 규격이나 KS 규격 관리에 따르고요. 그리고 도면 양식 요거 만들어 줘야죠. 요거 만드는 거는 전에 테두리 만드는 거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거 여기 보시면 도면 양식에 맞춰 좌측 상단은 A부, 여기는 수험란이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 B부는 표제란 부품란을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죠? 그리고 뭐 출력은 지급된 A용지 흑백을 출력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 요 테두리가 이제 약간 굵은 선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밑에 가면 그 선의 굵기가 나옵니다. 그죠? 선의 굵기에 따라서 이거 얼만큼 해줘야 될지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거 외에 얘 외에 나머지 안에 들어가는 요것들이 있잖아요.
요 선들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하고 있는 부분, 요 선들. 요 선들은 가는 실선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선들은 전부 가는 실선, 이런 선들 아시겠죠? 자, 그래 돼서 내려가 보면 이제 3차원 모델링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델링 하는 거 부품 2번, 3번. 근데 2번, 3번 이렇게는 안 나오죠. 네, 최소 3개에서 4개. 산업기사기 때문에 기능사는 3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산업기사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많으면 5개까지도 나옵니다. 지급된 조립 도면에서 부품 몇 번을 솔리드 모델링한 후 흑백으로 출력 시 형상이 잘 나타내도록 등각 초상도, 아까 그 했던 게 등각 초상도죠. 여기서 등각 초상도는 렌더링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되어있죠. 이제 아까 렌더링 처리라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출력 시 형상이 잘 나타나도록 색상 및 그 외의 사항은 적절히 지정하고요. 렌더링 시에는 단면부 해칭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더링, 막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하시면 돼요. 렌더링 할 땐 단면 안 자른다 그래놨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렌더링 시에도 단면으로 표기하시오 이러면 잘라버리면 되고, 렌더링 시에 단면을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하면 돼요. 시험 문제를 잘 보시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볼펜으로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거 놓으시면 좋겠죠. 도면 크기는 A2로 하라 그랬는데 윤곽선 내에서 적절히 배치해야 되고요. 척도는 난스케일로 들어갑니다. NS. A3 출력 시 형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실물의 형상 배치를 고려하여 임의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척도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NS예요. 렌더링은 NS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도 이런데, 이거는 조금 시험 문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요 척도잖아요. 이 척도가 1대1이잖아요. 지금 이게 위에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여기 NS로 표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NS라고. 난스케일. 축척이 없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 2D는 어떻게 돼요? 2D는 당연히 1대1이죠. 근데 얘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링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 치수 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게 난스케일로 돼야 됩니다. NS로. 여기 NS라고 해놨잖아. 척도는 NS니까 여기다가 NS로 적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마다 실물의 특징이 잘 나타내서 등각수 요 얘기 했고요. 이미지 2개씩 나타내야 되고요. 뭐 수업란 작성하는 거, 표제란. 부품란은 비고의 모델링한 부품의 질량값 그램 단위로 해서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기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수로 맞추라는 얘기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는 정수로 이제 끊어주라는 얘기고, 이게 혹시 소수점 첫째 자리가 아니고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램 단위 이거는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지금 요 3D잖아요. 3D 작도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부품란에 대해서 질량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나오면 주의하실 게, 여기다가 꼭 여기 이거 적으실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여기 이렇게 적는다 가정하고 좀 크게 그리면 25라고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뒤에 단위 그램 넣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13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그램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이게 킬로그램인지 그램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꼭 뒤에 그램 단위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공학은 이 단위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단위계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램 단위로라고 지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그램을 넣어 주세요. 자, 그래서 뭐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위에 아까 제가 설명했고, 단면 자르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면 잘랐을 때, 지금 요거는 그 렌더링이 아니고 와이어프레임 형태의 그 등각 투상도죠. 이렇게 단면 잘랐을 때 4분의 1 단면이니까 이렇게 단면을 잘라버리면 여기가 빠져버리잖아요. 질량이.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질량 계산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벽하게 요 질량을 계산을 하고 혹시라도 단면할 것 같으면 단면된 거랑 이 질량 값이랑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물체에 대한 질량 값을 넣어주고 단면 표현은 단면 표현대로 표현해 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비중은 7.85를 보통 우리 소위 말하는 철에 대한 비중이 7.85로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거 만약에 7.86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뭐 7.7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비중 값을 바꿔줘야 되죠. 입력하셔서 요것도 하셔야 되고, 아마 비중까지 구하라고, 뭐 기존 시험이 비중을 구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산업기사 시험을 다시 치고 싶은데 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갖고 있어서 산업기사를 예전에 땄기 때문에 응시 자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쳐보면 여러분한테 또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 이제 학생들 치는 거 가지고 이제 시험 치고 오면 물어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정평가형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과정평가형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학교 내에서 내부평가, 외부평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서 응시를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체적 시험을 치고 이제 그거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 일반 시험 치시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뭐 다 얘기했던 문제예요. 얘기하고 이런 거 조심해서 잘 해야 된다. 제가 다 한 번씩 짚어줬던 내용이라서 별 어려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그 밑에 것도 보면 이제 수험자 유의 사항 나오는데, 뭐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비번호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자동 저장 꼭 하시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적이나 책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규격 표제란 하고 윤곽선, 수업란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도면 사이즈 나오고, 이게 뭐 A2 기준인데 이게 A3로 바뀔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의 굵기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문자 크기 이렇게 하라 되어 있죠. 나머지들은 그냥 그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시험 시간 내에 한 개의 부품. 자, 이게 이제 이거죠.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은 작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채점 대상에 제외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제출하면 하는데 안 받아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시험 치면은 시험 문제를 다 못 풀더라도 제출하면 푼 것까지는 채점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도면은 그게 아니에요. 도면은 완료가 되어져 있는 거에 한해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상도로 그려다 잘못 그렸는데 부품이 하나 빠졌어.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실기 연습은 한 2개월 정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필기 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준비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딱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2달 정도 잡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 내에 한 개의 부품이라도 제도되지 않은 작품은 안 받아줍니다. 가장 처음에 오죠. A 해가지고 시험 시간 내에서 한 개의 부품 2D든 3D든지 그림이 없다 그러면 채점 대상 제외예요. 설사 받아주더라도 가지고 가서 채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불합격 처리해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상세적으로 나오는 게 2차원 부품도 작업이나 3차원 모델링 작업에서 제시한 모든 부품의 설계라든지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락되면 어떻게 된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만큼 출력해서 제출해야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이게 기사든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똑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계 쪽이 실기 쪽은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기능사 시험보다는 어려워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기능사도 도면을 그릴 수도 있고 기사도 도면 그릴 수 있고 산업기사도 도면 그릴 수 있고 다 똑같아요. 기능사라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사도 수준이 최소한의 수준까지는 올려놓습니다. 자,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10명이 시험 친다라고 그냥 가정했을 때 떨어지시는 분들이 20-30%는 제출을 못 하세요. 그럼 한 두세 명 정도가 이 도면을 다 완료를 못해서 제출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뭐 제출을 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뭐 받아주더라도 채점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굳이 다 못했는데 제출할 이유는 없죠. 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구한 각법, 삼각법인데 일각법으로 그린다든지, 하고 척도, 그죠? 일대일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있다든지. 또한 뭐죠? 여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요구한 도면 크기에 제도되지 않아 제시한 출력 용지의 크기가 맞지 않는 작품. 이게 뭐예요? 출력할 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종이 안에 도면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부품도 막 들어 이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여기가 잘렸어.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삐져 나왔어. 이기만 나왔어. 출력할 때 이게 뭐하죠? 1회만 출력 가능합니다. 1회.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죠. 2회 출력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예요. 프린트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출력을 했는데 잉크가 번져가지고 도면을 해독하는데 불가능할 경우, 그런 경우는 다시 출력하라고 해요. 왜? 장비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1회만 출력이 가능하세요. 한번 출력할 때 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기죠. 이제 이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요 도면을 다 그리셨잖아요. 그러면 1번으로 가서 출력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시간 반 동안 쇠가 빠지게 작업을 했잖아요. 이런 이제 출력만 하면 끝나요. 도면 그리기 잘 그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시간 많이 남으시는 분들 1시간 이상 남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주로 1시간 이상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1시간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나와요. 가장 빨리 나오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남으실 거예요. 제출하기 전까지. 그러면 기다리세요. 만약 자기가 1번이야. 아직 내 앞에 출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시험 치는 고사장 내에서 아직 출력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1번으로 가서 출력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째 정도. 두 번째도 불안하다 그럼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왜?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출력해서 도면 들고 나오는 거 보면 보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출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십시오. 왜? 처음 하다가 잘못되면, 그죠? 뭐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력은 1번으로 하지 마시고 한 3번이나 4번 정도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건 깨알 팁. 당연히 용지에 출력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 끼워 맞춘 공차 기호를 삽입하지 않았거나 아무 위치에 기입하지 않은 작품들. 공차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기하 공차 기호 기입하지 않았거나 뭐 표면 거칠기 2D, 3D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사람, 그죠? KS 규칙에 준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이제 해서 끼워 맞춘 공차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시험을 다 쳤어요. 잘 쳤는데 채점을 하니까 하나가 빠져 있어.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도면에 기하 공차가 하나도 표기 안 됐다거나 끼워 맞춘 공차가 하나도 표기 안 됐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원래 기하 공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답은 2개 들어가야 되는데 착각해갖고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은 기하 공차가 하나가 안 들어갔으니까 감점 먹죠. 1점이나 2점 감점 먹을 거예요. 그냥 그거는 감점에서 마이너스 점수 먹으면 되는 건데 하나도 기입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밑에 얘기는. 그리고 뭐
출력하는데 PDF 파일로 해가지고 출력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시험 치시기 전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답을 더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 사항은 이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죠. 여러분들이 자, 요 내용. 근데 뭐 다 얘기했던 내용. 자,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